피부과 상담실에서 정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분 현재 독거 중이시고요. 재산은 임야 포함해서 8억 이상인데 자식들 명의는 아직 없어요.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쪽 플랜대로 진행하죠. 라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저건 내 얘기잖아. 정희는 손이 떨리며 며느리가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인 줄 모르고 속아서 8억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에 당할 뻔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반전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61살의 정희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혼자만의 생활도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띵동. 초인종 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올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고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지연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밝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얼굴을 비쳤는데 말이에요. 지연아, 들어와. 그런데 회사는 괜찮니?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마케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묘했죠. 탁자 위에 놓인 통장들, 벽에 걸린 달력에 적힌 병원 일정, 그리고 서랍장 위에 각종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그냥 그래.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긴 하는데 큰 병은 없어. 정희가 대답하는 동안 지연은 정희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머님,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이세요. 지연이 정희의 손등을 살짝 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엔 피부도 건강이래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대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피부과 한번 가보실래요? 피부과라니 내가 무슨.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피부과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비누로 세수하고 로션 발라주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어머님, 요즘 40대, 50대 분들도 다 피부 관리 받으세요. 피부가 건강해야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아는 정말 좋은 곳이 있거든요. 지연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정희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너는 어떻게 그런 곳을 알고 있니? 아, 제가 직장 동료들이랑 종종 가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다 관리받아요. 하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연이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피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님,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보험도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정희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자꾸 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혹시 어머님 현재 들어두신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 옛날에 아버지가 들어둔 게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 아,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정리해봐요. 요즘 새로 나온 상품들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점점 이상해지는 대화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보험까지 왔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지연아, 너 혹시 보험 일도 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죠. 어쨌든 피부과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곳에 가는 게 어머님 주저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이랑 건강보험증, 그리고 가족력 같은 거 미리 생각해 두세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피부과에 가는데 왜 가족력까지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력이라니. 아, 요즘 병원에서 꼼꼼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 집안에 있었는지 그런 거요. 정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피부 진료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거절하기도 어색했죠. 그럼 일단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먼저 예약해 놓고 연락드릴게요. 지연은 일어서며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긴 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이 고맙긴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보험 이야기를 할 때의 지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정희는 지연과 함께 피부과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안에 자리한 피부과는 생각보다 화려하고 넓었죠. 대기실에는 정희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성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 정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죠.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벽에는 각종 시술 전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접수대 근처에는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지연님, 접수대에서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분명 자신이 진료받으러 온 건데 왜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어머님, 제가 예약할 때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지연이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앉아서 잡지를 들여다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머님, 진료 전에 간단한 설문지 작성하셔야 한대요. 지연이 돌아와서 정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안경을 꺼내 설문지를 들여다봤죠. 그런데 내용이 단순한 피부 관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복잡해. 설문지에는 가족력, 기존 병력,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보험 가입 현황까지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요즘 병원에서 다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래요. 지연이 정희 옆에 바짝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적는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가족력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지? 아버님 당뇨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고혈압도요. 다 적으세요. 보험은 어떻게 적어? 현재 가입된 보험사 이름이랑 보장 내용 있는 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 집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등등 말이죠. 지연은 정희 어깨 너머로 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은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이 왜 나와? 아, 여기 자산 현황 적는 칸이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집이랑 땅 있는 거 다 적으세요. 정희는 의아했지만 지연의 말대로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고향에 있는 임야까지 적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죠. 설문지 작성을 마치고 잠시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고지연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윤정희인데. 아, 예약자가 고지연님이라서요. 함께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정희와 지연을 복도 끝쪽의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는 중년 여성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 상담을 담당하는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정희가 작성한 설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가족력이 꽤 있으시네요. 당뇨에 고혈압까지. 그게 피부와 무슨 상관이? 아, 전신 건강이 피부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정희는 점점 이상해지는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피부 진료를 받으러 온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잠깐 이쪽 상담실로 들어와 보세요. 지연이 정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작은 상담실이었죠. 간단한 건강 설문만 하면 피부 진단이 더 정확하대요. 새로운 상담실에는 또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받아들고 작성해야 했죠. 이번에는 더욱 자세한 가족력과 보험 정보, 그리고 재산 현황까지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머님, 요즘 이런 종합검진 시스템이에요.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 고향 임야의 평수, 예금 잔고까지 말이죠. 상담 직원은 그 내용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분 현재 독거 중이시고요.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문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재산은 임야 포함해서 8억 이상인데 자식들 명의는 아직 없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그쪽 플랜대로 진행하죠.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분명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저건 내 얘기잖아요. 왜 며느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상담 직원이 정희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거든요. 아, 네. 정희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독거 8억 플랜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잠시 후 지연이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다 끝나셨어요. 지연아, 방금. 정희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상담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초 상담만 하고 다음에 본격적인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피부 진료는 언제 받는 건지, 그리고 방금 들은 지연의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만 했죠. 정희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지만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낮에 들었던 지연의 말을 되새겼죠. 독거, 8억, 플랜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였을까요? 재산은 임야 포함해서 8억 이상인데 자식들 명의는 아직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말이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더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에 물을 주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후 지연이 또다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연의 모습에서 어제의 그 목소리를 연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앉아. 네, 어머님. 어제 피부가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죠? 지연은 자연스럽게 어제 일을 물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정희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연아, 어제 상담실에서 어머님, 그거 말고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연이 정희의 말을 자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여러 장의 팸플릿을 꺼냈죠. 요즘 저축은 다 노후 보험으로 하신대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팸플릿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보험 상품들의 내용이 적혀 있었죠. 노후 보험이라니. 네, 어머님. 요즘 의료비도 많이 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들었던 그 대화와 오늘의 보험 제안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지연아,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알고 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제가 직장에서 복리후생 담당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지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복리후생까지 담당한다니 말이죠. 혹시 저랑 같이 알아보실래요? 어머님 상황에 맞는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지연은 정희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팸플릿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팸플릿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같은 보험회사 것들이었죠. 이거 다 같은 회사 거네. 아, 제가 아는 분이 이 회사에서 일하셔서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우연히 아는 분이 있다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철저했거든요. 지연아, 너 정확히 어디 회사 다니니?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회사라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회사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작은 마케팅 회사예요. 어머님이 아시는 곳은 아닐 거예요. 지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사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는 있잖니.
아, 그냥 작은 회사라서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연은 계속해서 회사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대신 다시 보험 이야기로 돌아갔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월 10만 원만 넣으시면 나중에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지원도 되고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보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거든요. 지연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어머님, 그런데 이런 건 미루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고.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치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죠. 그럼 제가 자료는 놓고 갈게요. 천천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팸플릿들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죠. 아, 이거. 지연이 급하게 명함을 줍겠다고 몸을 숙였지만 정희가 먼저 주워들었습니다. 한빛생명 고지연, FC 팀장. 정희는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니 말이죠. 지연아, 이게 뭐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빼앗으려 했죠. 그건 너 보험 설계사였구나.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연이 사실은 자신을 고객으로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마케팅 회사라면서. 어머님,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과에서의 이상한 상담, 자신의 재산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던 지연의 목소리, 그리고 계속되는 보험 제한까지 말이죠. 지연아, 오늘은 그만 가.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정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포기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앉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한빛생명, FC 팀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내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였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고객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친근한 안부 인사, 세심한 건강관리 제안, 그리고 끊임없는 보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이 놓고 간 보험 팸플릿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상품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죠. 특히 치매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상속 관련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봐줬구나. 정희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자신이 돈 될 만한 고객으로만 보였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태훈의 목소리였죠. 엄마 계세요. 태훈아.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아들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보험 상담 받으셨다면서요. 태훈의 첫마디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지연이 태훈에게 이야기를 했다니 말이죠. 태훈아, 그게 아니라. 엄마, 지연이 말로는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태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화를 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니 말이죠. 태훈아, 지연이가 보험 설계사인 거 알고 있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요? 태훈의 대답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엄마, 지연이 하는 일 알면 뭐 어때요? 다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인데. 태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이었죠. 위해서라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건 뭐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 안 한 거죠. 어차피 엄마한테 도움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거든요. 태훈아, 그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네,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엄마 건강도 챙겨드리고 보험도 좋은 걸로 추천해드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태훈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이 모든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럼 피부가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니?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뭐 엄마 건강 챙기려고 한 일 아니에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나한테 한 게 효도가 아니라 설계야. 그건 사기야.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무슨 사기예요? 지연이가 정말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생각해서 한다면서 왜 보험 설계사인 걸 숨겼어? 왜 나만 모르게 했어? 정희의 추궁에 태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엄마가 보험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실까봐 그런 거예요. 사실 엄마 나이에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둔 게 없잖아요. 내가 보험이 필요 없다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태훈이 미리 연락을 했던 것 같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정희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아,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시기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시기를 잘못 봤다고. 네, 어머님이 보험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거든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속인 것을 마치 배려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피부과에서 내 재산 이야기한 것도 배려였니?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건 어떻게 해? 다 들었어. 독거에 8억이라고 했지.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였어요. 정확한 상담이라니 피부과에서 무슨 상담을 해? 요즘은 종합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만해. 정희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나를 뭘로 본 거야? 정희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면을 벗기로 결심한 듯 냉정하게 말했죠. 어머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 투자했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투자라니. 네, 어머님. 저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머님을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관심과 배려가 거래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희가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태훈마저 며느리 편을 들자 정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너희한테 나는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과 태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지연과 태훈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보험회사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빛생명보험 가입 확인서. 정희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자는 분명 윤정희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모두 고지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니 말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돈을 내고 지연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급하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빛생명보험입니다. 저기 제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확인한 후 답변했죠. 네, 윤정희님. 지난달에 가입하신 종합보장보험이 맞습니다. 제가 언제 가입했다고 하세요? 고지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자신 몰래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아,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부과에서 작성했던 그 많은 서류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적었던 개인정보들로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제가 이 보험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이시니까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월 보험료는 15만 원, 보장 내용은 각종 질병과 상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치매 진단비였죠. 치매로 진단받으면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보험이라니.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는 보험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며칠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연아, 이게 뭐니? 정희는 보험 확인서를 들고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거요. 내가 언제 이 보험에 가입했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피부과에서 상담받으실 때 같이 진행된 거예요. 내가 언제 동의했다고. 어머님께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지연의 뻔뻔한 태도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왜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어? 아, 그건 실수였어요. 나중에 수정하려고 했는데. 실수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실수일 리가 없었거든요. 지연아, 그럼 이 치매 보험은 뭐야? 정희가 보험 증서의 치매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지연의 말에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치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이게 다 계획이었지.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계획이요? 내 재산, 내 건강, 다 조사해서 보험 팔려고 한 거 아니야.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냉정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도 제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일이라고. 네, 보험 설계사도 실적이 있어야 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고객이시거든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고객이라니 말이죠. 좋은 고객이라니. 재산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고, 자식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하기 가장 좋거든요. 지연은 마치 상품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병원도 다 계획이었구나. 병원 한 번만 다니시면 진단금 나와요. 어머님 명의로요. 지연이 치매 진단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치매 진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럼 나를 뭘로 본 거야?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라고. 네, 어머님은 보장을 받으시고 저는 실적을 올리고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이용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태훈이도 다 알고 있었겠네. 태훈 씨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어머님 보험 들어두시는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보험 가입을 반기고 있었다니 말이죠. 왜 이렇게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어머님, 세상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돈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지연이 떠난 후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는 단지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정희는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정리해둔 중요 서류들을 꺼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증서들까지 말이에요. 서류들을 정리하며 정희는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억, 고향의 임야가 5억, 그리고 예금이 약 2억 정도였죠.
지연이 말했던 8억이 맞았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정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피부과에서 작성했던 설문지가 떠올랐죠. 그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써넣었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정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부과 방문부터 보험 가입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죠. 오후에 정희는 집 근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했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법무사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인데 제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켰어요. 동의 없이 가입이요. 네, 그리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로 되어 있어요. 법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네요.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희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신가요? 보험 확인서랑 여기 있어요. 정희는 가져온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보험 부분은 더욱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보험사에 정식 민원을 넣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유언장이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유언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정하시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유증할 수 있고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진정으로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봤죠. 며느리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김순자 씨와 옆집에 사는 박영숙 씨가 더 자신을 아껴줬거든요. 순자 씨는 정말 친딸 같아. 정희는 김순자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정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늘 걱정해 주었죠. 영숙이도 좋은 사람이야. 옆집 박영숙은 정희와 동갑내기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비슷했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죠. 외로울 때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게 누군지만 보면 돼.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태훈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집만 물려주고 임야와 예금의 절반은 김순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박영숙에게 유증하겠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확실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정희는 한빛생명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민원 접수하고 싶어요. 정희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의 없는 보험 가입,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사기 의혹까지 말이죠.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을 들은 정희는 한시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무사가 조언했거든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밥 한번 먹자. 정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정희에게 한빛생명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희님, 민원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지연 설계사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과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이 적발되었고요. 정희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설계사는 즉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가입된 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하신 보험료도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받은 후 정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온 것이죠. 오후 2시 정희는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지연이랑 같이 집에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해.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태훈과 지연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죠. 아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며 마주 앉았죠. 태훈아, 지연아 앉아.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속기 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다 안다. 정희가 직접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훈과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아,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보험이든 재산이든 그딴 거에 목숨 걸었니? 정희의 날카로운 말에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지연아, 회사에서 연락 안 왔니? 정희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어떻게? 한빛생명에서 연락 왔어. 너 징계 받았다면서.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보험회사에 정식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뭐야? 불법 영업했다면서. 내 동의도 없이 보험 가입시키고. 정희의 추궁에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 위해서 한 일이에요. 위해서라고 제 명의로 보험 들고 너가 돈 받게 했니?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지. 내 치매까지 돈벌이로 생각했으면서. 정희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거든요.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하거든요. 살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거든요. 태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재산만 노렸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인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숨겼어? 태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지연이가 엄마 건강 챙겨준다고 해서
건강 챙겨준다고 재산 조사하고 보험 팔았니? 정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기나 해. 정희가 일어서서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죠. 이거 봐. 정희가 유언장을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태훈과 지연은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너한테는 이 집만 줄 거야. 엄마, 그럼 나머지는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준 사람들한테 줄 거야. 정희의 말에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임야와 예금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니 말이죠.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할 게 뭐 있어. 너희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이미 늦었어.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봤잖아. 정희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 태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태훈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태훈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태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정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의 무게를 알아야 해.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훈과 지연은 한동안 거실에 서 있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 눈은 늦게 뜨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뜨는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정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 집은 생각보다 쉽게 팔렸고 새로 구입한 단층 집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마당이 넓어서 화초를 기를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아. 정희는 새 집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베고니아, 제라늄, 그리고 각종 허브들을 심어놓은 화단이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였죠. 50대 중반의 순자는 정희가 이사한 후에도 주말마다 찾아와 주었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순자를 맞았습니다. 순자는 친딸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같이 밥이나 해먹자. 정희와 순자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소중했죠.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참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에 물 주고 오후에는 책도 읽고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연락은 와.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지만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죠. 아마 아직 어머니 앞에 나서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태훈이가 이혼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정희는 지연의 근황을 전해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과는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이니까 너무 멀리하지는 마세요. 순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래도 내 아들인걸. 다만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야.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정희와 순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순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그냥 다 고마워.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줘서. 정희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도 친어머니 같은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옆집에 사는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동갑내기인 영숙은 정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정희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같이 먹을래? 그래, 내가 된장찌개 끓여갈게. 영숙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정희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영숙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기분이야.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 보여. 영숙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야.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말이야. 정희의 말에 순자와 영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밤이 되어 순자와 영숙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렸었죠. 나는 윤정이야. 그냥 나 자신이야. 이제 정희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집 안으로 들어온 정희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죠. 남편도 살아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해. 정희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냈죠.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순자와 영숙이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의 꽃들이 더 예뻐졌다. 내일은 국화를 심어볼까 한다. 정희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꾼 화단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람 눈은 늦게 뜨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뜨는 거구나.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윤정이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도 이용당하지도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정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화단에 물을 주고 순자와 영숙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어디까지 믿으셨을지,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